바로 피드백부터 들어갑니다. 164페이지 유제문제 12번이고요. 숙제를 안 해오시고 문제를 안 해오신 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가 지난 수업 때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아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아리까리 했을 거야. 근데 숙제가 딱 다시 0으로 돌아감. 의미가 없는 시간, 버린 시간이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해오시는 건 답이 없어요. 하나 더 숙제를 꼭 했을 때는 우리 교재에다가 문제를 풀어주셔서 본인의 풀이 과정과 같이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2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숙제 안 한 사람 없죠? 네. 지금 굳이 이름 쓰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써주세요. 네. 머리 했나 봐요, 우주? 머리 했어요? 좀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아, 감았어요. 아, 네네네. 큰일 했죠. 이제 그래. 원래 명절 전에는 그렇게 씻는 거야, 한 번씩. 맞아요. 명절 전에 한번 씻으세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쓱 보시면 12번에 x의 범위가 주어졌습니다. 다른 건 다 볼 필요 없고요. x의 범위 주어진 이 범위에서만 여러분들이 관찰하면 됩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항상 성립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왼쪽이 오른쪽보다 항상 작았으면 좋겠어. 자, 왼쪽과 오른쪽으로 말하는 게 조금은 불편하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을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a제곱 빼기 8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다시 다음 x범위에서 이 왼쪽에 있는 좌변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x에 누굴 넣어도 다음 범위에 있는 값을 대입하면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그럼 이 범위가 아닌 다른 수들은 그러든가 말든가 내 알 바가 아닌 거고. 끝. 됐죠? 그럼 결론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우리 여기 x에 누구 넣으면 나오는 값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x에 0 넣으면 누가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누가 나오고 3 넣으면 누가 나오고 그럼 그런 값들을 전부 다 y라고 할게요. y. 됐죠? 그래서 이렇게 y가 얘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y가 0보다 작을 때 찾는 거구나. 됐죠? x를 넣어서 나오는 그 값을 y라고 했으니까 얘가 y인 거잖아. 그럼 y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언제?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선. 그럼 x에다 누굴 넣어도 이 나오는 y 값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석을 한 다음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 보겠습니다. 자, 위로 볼록일까요? 아래로 볼록일까요? 누가 봐도 아래로 볼록. 자, 꼭지점의 x좌표는 누굽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됐지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기로 한 x의 범위는 누구였냐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였으니까 x가 마이너스 4일 때는 얘보다 왼쪽으로 한 칸 가면 마이너스 4가 있을 거고요. 오른쪽으로 한 4칸 정도 멀리 가야만 1이 있었겠죠. 너는 마이너스 4 넣어서 나오는 값부터 1 넣어서 나오는 값까지 딱 다음 구간만 이 구간만 보기로 한 거야. 됐죠? 이때 누구를 넣어도 항상 0보다 작아야 돼. 항상 0보다 작다는 건 마3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봐봐 0보다 작아야지. 뭐 마3이 아니라 0을 넣어서 나오는 값도 0보다 작아야지. 마이너스 1 넣어도 0보다 작아야지. 누구 넣어도 1 넣어서 나오는 값도 0보다 작아야지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볼 거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다음 그래프에서 최대값 x에 누구 넣어야 최대값 나와요? 1이죠. 제일 높은 값. 그럼 x에 1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0보다 작으면 다 작겠지. 됐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함수 범위에서 최대값 x가 몇일 때? 1일 때. x가 1일 때 나오는 함수 값이 0보다 작으면 누굴 넣어도 다 작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에 1 대입해서 나오는 값 보겠습니다. 7 더하기 a제곱 빼기 8이겠네요. 그게 0보다 작으면 됨. 자, a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마이너스 1이죠. 미안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럼
a제곱 빼기 1이 0보다 작도록 해주는 다음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a 값의 범위를 말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a 플러스 1, a 빼기 1 고배 형태로 인수분해가 돼서요. 자, 이제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x 대신 a라는 문자로 써져 있는 2차 부등식이죠. 얘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a에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0보다 작은 범위니까 어디? 여기를 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플러스 1보다 작은 값들이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네요.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수 a의 개수를 말해달라고 했어요. 다음 범위의 정수는 몇 개 있어요? 0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1입니다. 끝. 됐죠? 1이 아니라 이게 개수인 거죠. 개수. 그래서 답은 한 개. 1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해 봤습니다. 딱 문제 보시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 다음 2차 함수 그래프가 다음 직선 그래프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된대. 아래쪽. 밑에 있어야 된대. 자, 이 밑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있죠. 그리고 직선이 있습니다.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2차 함수 그래프 아래로 블록인 이 곡선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 여기가 밑에 있고 여기가 위에 있죠. 다시 말하면 둘이 만나는 교점이 어딘가에 있다라고 보면 그러면 요 부분 여기가 2차가 1차보다 2차 함수가 직선보다 밑에 있을 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x의 범위가 x가 마이너스 3일 때부터 x가 2일 때까지 살펴본 결과 그때는 밑에 있는 다음과 같은 그림이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읽었을 때 상황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라고 일단 그림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림으로 눈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거. 다시 둘이 만나는 교점이 누군지는 여기서 중요하진 않아요. 분명히 존재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2차가 직선보다 더 작은 아래로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문장의 뜻과 의미는 바로 다음 그림을 의미한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그 말의 의미는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는 2차 함수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 여기에 x에다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과 직선 1차죠. mx 플러스 6 여기에 같은 x를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마3부터 2까지의 이 범위에서는 무조건 직선값이 곡선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부등호가 다음과 같이 직선 쪽이 더 크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언제? x는 마이너스 3부터 2 사이에 있을 때. 뿅. 자, 그래서 여기를 전개해서 넘겨버리면 x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mx 더하기 3 마이너스 6m이 0보다 작은 겁니다. 언제? x가 마3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일 때. 끝. 그럼 위에 있는 문제 12번처럼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x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음. 됐을까요? 다시 x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음. 끝. 그러면 우린 여기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인 건 확실합니다. 혹시 꼭지점의 x좌표가 어딘지 누구 말할 수 있습니까? 2분의 m-2 됐죠? 누군지 안다 모른다 문자로 써 있어서 나도 잘 모른다. 그럼 꼭지점이 어딘가에 뭐 있겠지 뭘. 문제는 0보다 작은 범위가 분명히 마3이랑 2를 봤을 때 있어야 해. 그러면 0보다 작은 범위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 말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고요. 그때 마이너스 3 마3 플러스 2 이렇게. 그래서 이 두 점이 누군지 나도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마3부터 2까지 잘라보면 0보다 작은 거야. 됐음? 다시
마3부터 2까지 잘라보면 0보다 작은 거야. 0보다 작은 거야. 됐죠? 이런 그림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다시 그림을 두 개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준 2차 함수 y는 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이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지고요. 직선 y는 m x 플러스 6 직선이 그려졌을 때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아래에 있었으면 좋겠어. 언제? 다음 범위에선. 그러면 둘이 만나는 교점이 누군지는 크게 우리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줘야 돼? 마3부터 2까지 딱 잘라져서 마3에서 2까지는 2차는 요 밑에 있고요. 직선은 요 위에 있는 그림. 됐죠? 다시 말하면 둘이 만나는 교점 안쪽에 마이너스 3과 2가 있으면 되겠네. 라고 크게 한번 본 거고. 두 번째, 그럼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이 2차식이 1차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넘어가서 정리할게요. 다음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있는 2차 함수 그래프 아래로 블록을 그리면 0보다 작은 범위, x축보다 밑에 있는 이 범위에는 분명히 마3부터 2까지가 있어야 된다. 됐죠? 그래서 포환관계를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올까요? 그림 표현. 괜찮아요? 납득이 돼요? 그럼 이런 그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마3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과 2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얘가 x보다 어디 있어야 돼?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편의상 우리 여기 있는 2차식을 fx라 표현하면 이 f함수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게 0보다 작아야 될 거고 f함수에다가 2를 대입해서 나오는 값도 0보다 작아야만 다 밑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요. 마3은 x값에 포함되지 않죠. 맞아? 그럼 마3을 넣는 그 순간은 내가 관찰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0이 오는 건 상관이 없겠습니다. 왜? 어쨌든 0보다 작으면 얘가 0이었어. 오른쪽 보면 다 0보다 작은 거잖아. 마찬가지 2를 냈을 때도 우리는 x값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등호가 있을 때 없을 때를 다 나눠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들어주시고 그럼 일단 첫 번째 이런 그림이 되면 되겠지. 0보다 작아야 될 거야. 마3는 값은. 역시 마찬가지 2 대입한 것도 0보다 작아야 될 거야. 그럼 0이 와도 되는 건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0이 와도 되는 이유는 x자리에 마3이 없어요. 마3을 넣는 그 순간은 0이 와도 어쨌든 마3보다 큰 거 넣으면 쭉 음수가 나오는 거 맞죠? 2를 넣었을 때 0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 점의 좌표가 2가 돼도 상관은 없어요. 왜? 어차피 우리는 x에 2보다 작은 애만 낼 거거든. 그럼 2 넣었을 때 0이었음 2보다 작은 애는 음수. 됐죠? 그래서 0보다 작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관찰해서 해석해 주시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식 x에 마3 대입한 값이죠. 9 마이너스 3에 2 빼기 m 플러스 3 마이너스 6m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6이고요. 여긴 플러스 3이 되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3m만 남고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6이랑 앞에 9입니다. 플러스 3, 저기도 플러스 3, 플러스 6보다 작거나 같음. 그래서 3m은요. 6보다 크거나 같고요. m값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나왔을 때 첫 번째 마3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2 대입하면 나오는 값 4 플러스 2 마이너스 m 더하기 3 마이너스 6m이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정리하면 여기 마이너스 2m이니까 마이너스 8m이 될 거고요. 전개하면 여기는 4가 되죠. 앞에 4고 4에서 8이고요. 3까지 더하면 11이 되겠습니다.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결론 n값은요. 8분의 1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럼 결론 m값은 8분의 1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2보다도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 해서 m에 올 수 있는 적당한 값은요.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와야 되겠죠. 해서 여기 있는 유제 13번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유제 13번은 중간에 등호가 붙고 안 붙고에 대한 해석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래프를 제대로 못 그려서. 몇 차 함수? 2차 함수를.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개형을 이해하고 다시 한번 13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오늘 뒤에서 하는 이야기는 계속 이 13번과 같은 문제 패턴과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뒤에 오늘 수업도 잘 들어주시면 유제 13번을 다시 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구만. 자, 갑니다. 16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무엇을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 아, 2차 방정식 허근 갖는데요. 뭐 이건 쉽잖아.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다. 판별식. x 앞에 있는 개수 봤는데 2의 배수 짝수 공식이네요. 절반 때리고 제곱하죠. 4 k-1의 제곱. 됐죠? 절반하면 2니까 제곱하면 4가 될 거고 k 빼기 1의 제곱이 될 거죠. 절반의 제곱 빼기 ac k제곱 플러스 7. 그게 0보다 작으면 되겠네. 판별식 짝수 공식을 관찰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됐죠? 다시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개해 봐야지. 자, 여기 4k제곱이 나오는데 k제곱 뺐으니까 3k제곱.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k인데 곱하니까 마이너스 8k. 그 다음 여기 제곱하면 1이죠. 곱하면 4예요. 빼기 7이네요. 빼기 3. 그게 0보다 작음.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x 대신 k라는 문자로 표현된 2차 부등식. 다음 2차 부등식 k 값의 범위를 말해줘야지. 우리 뭐 하면 돼? 그래프 그리면 돼. 그럼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인수분해 혹시 되나요? 땡큐. 3k k k 3 여기 마이너스. 됐죠? 3k 플러스 k래 1이죠. 3k 플러스 1 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음.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k 자리에다가 3 넣으면 0 나오고 마이너스 3분의 1 넣으면 0 나오는 상황이었네. 우리 0보다 작을 때니까 어디 말하면 돼? 여기 말하면 되는 거죠. 여기. 그럼 언제? k의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애 넣었을 때를 말하면 되겠구나. 자, 다음 범위에 있는 정수 k 값은 누구누구 있습니까? 0, 1, 2 해서 이렇게 세 개를 말해 주셔야만 올바른 답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 보자마자 빠르게 정리해서 풀어주시고요. 아시겠지만 0보다 클 때 작을 때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0일 때 x 절편일 때를 찾는 과정.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자연스럽게 그래프 그리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꼭지점의 x좌표 혹은 추계방정식을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그냥 안 본 거죠. 어차피 걔는 큰 의미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166페이지로 가시면 유제 17, 18, 19에서 총 3문제가 또 있겠네요. 17, 18, 19에서 3문제. 입니다. 어떤 배구 선수가 서브를 넣을 때 공을 친 지 t초 지면으로부터 공의 높이를 h라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배구공의 높이가 1.5m 이상인 시간은 몇 초 동안입니까? 라고 했죠. 높이를 우리 h라고 했잖아. 그럼 h가 1.5m 이상이 되는 건 t에다 누구부터 누구까지 넣었을 때일까요? 라면 몇 초 동안인지 말할 수 있는 거 아님. 근데 h가 누구냐면 써있네요.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5잖아. 이게 h라며. 그럼 이 값이 1.5 이상이 되는 t값의 범위를 말해보자고 해서 2차 부등식.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얘네들 전부 다 넘어갈게요. 5t제곱 마이너스 4t. 자, 2.5가 넘어가면 빼면 되겠죠?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고요. 0보다 작거나 같음. 됐죠? 인수분해 됩니까? 5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뽕뽕뽕 0보다 작거나 같음.
그러면 얘는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t에다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1하고 마이너스 5분의 1 넣으면 0 나와요. 그럼 결론 t는요.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됐죠? 그때 뭐가 됩니까? 1.5m 이상인 거네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린 시간을 보고 있는 거였어요. 공을 친 지 t초 후의 높이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5라는 시간이 존재할까요? 공을 친 지 마이너스 1.5 시간 후. 말이 안 되잖아. 맞아? 그래서 시간의 개념에서는 음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결론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1.5 이건 뭔데요? 라고 하면 아 농구 선수 키가 애초에 한 180 되겠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미 걔는 150m 이상에 있어 공 자체가. 됐어요? 거기서 친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1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0부터. 됐음? 0부터로 보셔야 돼. 시간의 개념에 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언제? 1초가 됐을 때 1.5m 되고 더 커지면 이제 떨어지는 거야. 받아들여? 그럼 몇 초 동안? 1초 동안. 그래서 이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괜히 여기서 얘 빼갖고 선생님 5분의 6초요 막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음. 시간에서의 음수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수 범위는 당연히 빼고 양수인 부분만 얘기해 주셔야 돼. 시작해서 1초가 됐을 때까지가 1.5m 이상에 있었음.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해 봤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갑니다. 18번입니다. 가로 세로의 길이가 16cm, 12cm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가로를 x만큼 줄이고 세로는 x만큼 늘려서 세로 만들었더니 그 넓이가 180 이상이었대. 아, 사실 이 유형은 되게 많이 봤다. 이 상황은. 그냥 가로 세로가 있는 직사각형에서 그럼 문제 풀 때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좋을 거야. 눈으로 보면서 하면 네가 더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 게 되게 좋아. 다 모든 걸 네 머릿속에 넣어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읽었던 책 중에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또 말이 길어지죠.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뭐 문자 시대로 넘어가기 전과 후에 대한 얘기를 다룬 책이 있었거든. 근데 그거를 보고서 느낀 게 문자를 사람들이 발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부터 지식 수준이 확 올라갔어. 그러니까 그 이유가 예전에는 저거 먹으면 죽어? 라는 거를 그 동네에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알고 있었거든. 그분이 가장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다 못 해주고 돌아가시면 누군가는 또 그걸 먹고 죽는 거야. 그럼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 아, 저거 먹으면 죽는구나. 또 자기네끼리 또 말로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또 못 알려주지 못하고 또 죽어버리면 다음 세대는 또 그거 먹고 죽는 애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문자로 기록이 되면서부터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되는 정보가 된 거지. 지식이 되고. 그러면서 문자라는 게 발견이 되면서 문자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 그게 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city. 그게 어원이 뭔데요? 자, 그런 거를 찾아보시면 이제 나중에 영어 공부할 때 되게 재밌어집니다. 자, 문명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네, 거기서 나온 게 city예요. 그러니까 문명이 뭔데요? 라고 하면 글 문자의 맑은 명자거든. 그러니까 글씨를 읽기 시작한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산 곳이야. 그래서 그게 시티라고 불리는 거고 그 시티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바바리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야만인이라는 표현을 썼고 왜냐하면 쟤네들은 글도 모르는 야만인들 그냥 짐승이랑 다를 게 없어 라고 하면서 좀 천대한 것도 분명히 있었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식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랑 뭔가 발전하는 거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됐음.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얘기를 하는 게 한 2000년 전, 2000년, 3000년 전에 있던 사람과 지금 사람의 피지컬은 사실 똑같아요. 외형도 크게 다르지 않아.
신체 조건도 거의 비슷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막 이런 것도 풀고 내년 되면은 막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계속 지식이 축적돼서 너네한테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계속 전달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전달되는 그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고. 네. 그래서 사람이 막 옛날 과거 사람보다 지금 사람이 더 똑똑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피지컬은 똑같아요. 네.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식이 옮겨가는 그 수준과 속도 그리고 그 훈련된 완성도가 좀 높아지고 있어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다라고 이제 그런 책에서 막 얘기를 해줬던 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네. 책 제목이 좀 별로였던 걸 같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결론 많이 봤어. 어떻게 가로가 16이야. 세로가 12예요. 자, 근데 가로를 x만큼 줄이니까 가로 길이가 뭐로 바뀌냐면 16-x로 바뀌는 거고 세로는 x만큼 늘리니까 세로는 12 플러스 x가 된 거야. 그래서 새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넓이는요. 16 빼기 x랑 12 플러스 x를 곱한 값. 그게 180 이상이 되도록 하는 x값을 구해줘. 라는 겁니다. 끝. 됐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12, 요렇게 하면 플러스 16이니까 플러스 4x고요. 이렇게 곱하면 16 곱하기 12네요. 16 곱하기 12 몇입니까? 192. 됐죠? 재수없지 방금. 아 그냥 띡 그냥 하니까 192? 뭐 그냥 딱 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야 재수없었죠 막. 야 6 더하기 3은 몇이야? 어떻게 나왔어? 그냥 딱 하니까 9 나왔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 그치? 네, 욕하세요. 네. 됐죠? 자, 요게 180. 그럼 넘어갑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음 되겠죠? 다 넘어가서 작다죠. 0보다 작다. 해서 순서 바꿔서 썼습니다.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2, 0보다 작습니다.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고요.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왔어? 6이랑 마이너스 2 넣으면 0 나왔죠? 결론 x는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오면 되겠네요 라고 말을 했는데 문제에서 단 x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요. 다음 범위에서 0보다 큰 범위만 따로 말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0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음. 이때 x에 올 수 있는 최대값은요. 6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끝. 답입니다. 그래서 답 x는 6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준 조건까지 잘 보시면서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19번입니다. 여러분들 과제에서 물어본 질문의 마지막 문제가 되는데 그 19번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하게 나온 게 비율로 나왔습니다. 비율로 나왔습니다. 퍼센트로 나왔죠. 자, 일단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 이 19번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올리브영에 갔는데 자, 오령에서 지금 설날 특집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일 하나 봤더니 토너를 지금 팔고 있어요. 원래 5만 원짜리였습니다. 5만 원짜리 토너를 10% 할인해서 팔고 있어요. 그럼 얼마일까요? 4만 5천 원을 계산하게 된 원리는 원래 5만 원짜리였는데 여기서 빼고 있죠. 얼만큼? 이 5만 원의 100분의 10만큼을 빼주는 거죠. 됐죠? 받아들여요? 5만 원에 100분의 10만큼을 빼주는 거죠. 할인이니까요. 그럼 이때 우리가 여기 5를 앞으로 묶어내면 남은 건 1이 남을 거고요. 남은 건 100분의 10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5만 원에 100분의 90만큼. 다시 말하면 10%를 할인하면 원래 있던 금액의 90%의 가격으로 네가 사면 된다는 말일 겁니다. 됐죠? 근데 문제는 토너는 5만 원짜리를 10% 할인했는데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현재 한 10묶음에 만 원씩 팔던 것을
15% 가격이 인상됐대요. 그러면 앞으로 마스크팩은 얼마 주고 사야 될까요? 이유는요? 마찬가지 10,000원짜리였는데 여기서 더해지는 거죠. 얼만큼? 원래 있던 이 10,000원에 100분의 15만큼을 더해서 여러분들이 가격이 결정될 겁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 앞에 있던 이 10,000원은요. 앞으로 묶어내주면 남은 건 1 플러스 100분의 15. 됐죠? 다시 말하면 원래 있던 금액 10,000원에 100분의 115. 다시 말하면 지금 가격의 115%인 가격으로 사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로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끝. 그래서 지금처럼 비율 관계를 얘기할 때는 원래 있던 금액을 앞으로 묶어서 남은 뒤에 것들을 계산된 결과를 봅니다. 이때 이 계산 결과는 이렇게 돼. 전체 1로 봤을 때 10% 할인이면 100분의 10을 빼면 되죠. 할인은 빼면 됩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요. 전체 1로 봤을 때 15% 100분의 15를 더하면 됩니다. 그럼 만약 30% 인상이 됐으면 1에다가 100분의 30을 더한 값을 원래 가격에 곱하면 그게 인상된 가격. 됐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정리된 결론을 가지고서 문제를 다시 관찰해 볼 겁니다. 자, 다시 갑니다. 티셔츠 한 장의 가격이 있습니다. 걔를 X% 올려서 판매했더니 판매량은 작년보다 5분의 3 X%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총 판매 금액은 작년 판매 금액 이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작년과 올해 차이가 생겼습니다. 올해라고 쓸 뻔했네. 올해죠. 일단 첫 번째, 가격은요. 작년 가격이 얼마였는지 나도 몰라요. 문자로 놓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는요. 작년 가격에 X%를 올려서 받았죠. 그럼 여기에 전체 1 플러스 100분의 X를 더한 값을 곱해서 가격이 결정이 됐고요. 판매량은 나도 작년 판매량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럼 B라고 놨을 때 올해는 작년 판매량보다 가격이 줄어들었습니다. 양이 줄었죠. 1 빼기 100분의 5분의 3 X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라고 계산이 되겠네. 자, 번분수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우리 번분수 해석 안에 거분의 밖에 걸로 야무지게 정리 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 이 작년, 올해 가격과 판매량을 곱한 게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올해의 가격과 올해 판매량을 곱한 게 매출액이 되겠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올해 판매 금액은 작년 판매 금액 이상이었다. 얘가 더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겠네. 그래서 나오는 결론, A, B를 곱한 값이, 자, 이 두 개 곱할 거예요. A, B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 곱하기 1 빼기 100분의 5분의 3X. 얘가 더 크거나 같다. 라는 말로 해석이 되겠네. 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관계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해 드리죠. 첫 번째, 수학 문제 풀 때 가장 필요한 첫 번째는 풀 수 있다는 믿음, 답이 있다는 믿음,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으셔서 믿음을 갖고 계속 가셔야 되고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모르면 모른다고 합시다. 모르면 모른다고 합시다. 괜히 모르는데 아는 척해서 3 아니에요 라는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모르면 몰라요. 수학에서 모를 때 하는 짓은 문자로 표현합니다. 왜? 모른다고 하고 문자로 표현해야 관계식을 세울 수 있고 그 식들을 여러분들이 알던 대로 연립해주면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표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 뭐 구할 건데. 됐죠? 앞으로 네 삶의 목표가 뭡니까? 라고까지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1학년 때 네 성적의 목표가 뭡니까? 라고도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그냥 당장 이 문제에서 넌 뭐가 필요해? 목표가 필요합니다. 뭔데요? X의 최대값.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A, B는 다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왜? 어차피 약분될 거니까. 그럼 X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x에 대한 2차 부등식.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말하면 이때 최대값이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 목표를 가지고 문제 마무리를 끝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자, 1 나눠주면요. 1이 작거나 같은 거죠. 자, 곱합니다. 1 플러스 100분의 x는요. 100분의 100 플러스 x가 됩니다. 됐죠? 요렇게 통분했어요. 그럼 여기는요. 100분의 100 마이너스 5분의 3x가 되겠습니다. 됐죠? 통분해서요. 1을 100분의 100으로 통분한 거죠. 그리고 나서 분수가 있으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왜 분수가 어렵죠? 왜 분수가 어려워? 계속 말하잖아요. 네 분수를 좀 알아라.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우니까 계속 알라고 그러는 거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분수 있어 어떻게 할래? 양변에 분모 100을 곱해서 약분시켜 없애야지. 그럼 양변에 100을 곱해 보겠습니다. 자, 잠시 장비에 좀 문제가 생겼었죠? 바로 갈게요. 영수 괜찮아? 잘 보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양변에 100을 곱합니다. 그럼 여기 약분되죠? 그럼 여기 공 2개 뽕뽕 붙이면 되겠죠? 야호! 근데 잠깐만! 여기 아직도 100이 있는데? 그럼 뭐 해줘? 100을 한번 또 곱하겠죠? 그럼 공 2개 더 붙이겠죠? 뽕뽕 요렇게. 그럼 결론 다시 이쁘게 쓰자. 만 뽕뽕뽕. 만이죠, 만. 공이 4개니까 만이죠. 만이 있고요. 왜 한숨 쉬어요? 소연아, 얘가 한숨 쉬었어 너한테. 왜 그러냐? 인성 터짐. 아유, 심소연 또 아유 이러면서 막 그러지 마세요. 총선 심씨예요. 네. 100 마이너스 5분의 3x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겁니까? 일단 선생님 여기도 분수가 있잖아요. 맞아. 분수가 있어. 분모가 있고. 근데 일단 전개 좀 할게. 전개 좀 해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루한 2차 부등식에서 2차식 정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5분의 3x 제곱. 자, 그 다음이죠. 이렇게 해주면 100x. 이렇게 정리해주는 순간요. 곱하는 순간 5가 약분돼서 여기 20이고요. 3 곱하면 60이죠. 마이너스 60이다. 여기는 100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60이야. 그럼 몇이야? 플러스 40x. 그 다음 마지막 얘네 둘이 곱해주면 몇이에요? 만이죠. 그게 뽕뽕 1, 10, 100, 1000, 만보다 작거나 같음. 자, 얘네들 전부 다 들어서 왼쪽으로 넘겨버립시다. 그러면 5분의 3 x 제곱 빼기 40x가 0보다 작거나 같음. 됐죠? 선생님 분수 있어서 복잡하잖아요. 맞아. 그냥 인수분 해버리지 뭘. 어떻게? 5분의 1x를 공통인수 앞으로 묶으면 남은 건 3x. 됐죠? 남은 건 마이너스 200. 됐을까요? 뽕뽕뽕뽕. 됐음? 전개해보면 되잖아. 얘 나오는 거 맞죠? 전개하면 5하고 200 곱하면 몇인데? 5분의 1하고 200 곱하면 몇이에요? 40x 맞잖아요. 그럼 얘는 몇 차? 2차. 최고차 계수 양수 음수? 양수.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인데 x에 누구 넣으면 0 나오니? 라고 봤더니 0 넣으면 0 나오고 3분의 200 넣으면 0 나오더라. 됐죠?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여기가 되겠네요. 그럼 x에 올 수 있는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200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오면 되겠죠? 결론! 다음을 만족하는 x의 최대값은요. 3분의 2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요? 3분의 200% 올려요. 뭐 이런 거죠. 그럼 막 60 몇 퍼센트 올리겠다는 얘기겠죠. 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과제 검사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2차 부등식 우리 지금까지 한 게 2차 부등식이잖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2차 부등식 아직 개념이 잘 안 잡힌 친구들이 좀 있을 거야. 근데 걔네들이 왜 개념이 안 잡혔냐면 2차 함수를 잘 몰라서 그래. 근데 2차 함수를 왜 모릅니까? 라고 하면 아니 최고차 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 음수면 위로 블록이고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p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래프 대충 그린다는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과정이 납득이 안 된 거거든. 그리고 좌표 평면을 못 보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지금 설 선물이 나온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거 말고 다른 얘기는 사실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방정식과 함수 얘기부터 지금 있는 연립 2차 부등식까지 그냥 2차 부등식, 2차 함수,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얘기는 엄밀하게 2차 부등식 여기 기말고사 범위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면 방정식, 함수, 부등식은 같이 다니거든. 그럼 방정식과 함수는 너네 중간고사 범위란 말이야.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완벽해지려면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해서 여러분들 이거 설 연휴 기간 동안 분명히 되게 길기 때문에 매일매일 죽어라 놀지는 않을 거고 분명히 하루 이틀 정도는 집에서 쉴 거라고. 그랬을 때 혹은 너무 힘들게 놀아서 아 좀 쉬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풀어주시면 되고, 푸신 다음에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채점해야 되죠. 그리고 틀린 거 고쳐야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하나 더 뒤에 보시면 아예 정답의 해설까지 다 붙여놨습니다. 그 의도는 문제를 풀어주시고 다시 해결을 해주시고 틀린 문제 다시 풀어봤는데도 안 됐을 때 네, 참고하세요. 일단 여기 있는 내용은 참고해야지. 이제 참고해서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 연휴 기간 모르는 문제들 질문이 생겼을 때 나한테 물어볼 수 있는 시간대를 알려드리면 언제든. 네. 그래서 막 새벽 3시 해도 되나요? 됩니다. 그럼 뭐 설날 당일날 해도 되나요? 됩니다. 질문하세요. 질문하고 넌 다른 문제 계속 공부하고 문제 풀고 있어. 내가 확인되는 대로 계속 답해줄게. 가장 답답한 거 막 새벽 한 2시, 3시쯤에 선생님 혹시 저 지금 질문해도 될까요? 바로 차단 박음. 바로 차단 박음. 그냥 하세요. 내가 너랑 뭐 새벽 2, 3시에 막 무슨 얘기를 하겠니? 그냥 바로 질문해. 문제 띡 찍어서 보내. 그럼 내가 알아서 얘기할게. 근데 거기다 대고 혹시 선생님 지금 바쁘세요? 막 이런 거 하지 마. 혹시 주무세요? 하지 마 이런 거. 어차피 질문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빨리 질문해. 해도 돼. 그냥 해. 질문하시고. 아시다시피 나한테 질문을 하고 내 카톡만 또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아, 문 선생님 언제 답장해 주지?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네 할 거 하고 있어. 확인된 대로 빨리빨리 해드릴게. 그러니까 질문 많이 하시고 언제든 해도 됩니다. 질문 많이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놀면 안 돼요. 또 감 다 잃어서 온단 말이야. 놀지 마시고 공부 좀 적당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2층 그려놓고 공통된 범위 칠하신 다음 그 범위 말하면 끝. 답입니다. 그래서 풀어야 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딱히 없고요. 그냥 2개를 묶어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확인 문제 밑에 보시면 167페이지에 1번 문제가 있죠. 확인 문제 그냥 간단하게 좀 연습을 해보면, 자 3번 볼게요. 3번 같은 경우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 자 첫 번째 2차 부등식 주어져 있습니다. 자 빠르게 가셔야 돼요. 최고차 계수 양수 아래로 블록 2차 함수. 근데 이거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라고 하면 x 빼기 3하고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돼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찾는 거죠. 그럼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인데 x축이랑 만날 때가 있어. 3 넣으면 0 나오고 마이너스 2 넣으면 0 나와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여기가 됩니다.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애 또는 3보다 더 큰 애. 됐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수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수들이 됩니다. 얘가 1층. 이게 다 1층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다음 2차 부등식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윗볼록 아랫볼록, 얘도 아래로 볼록이죠. 근데 인수분해가 또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됩니까?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됐죠? 부호실수 2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이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인수분해 되는 거 맞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이 x에다 누구 넣으면 0 나왔어요? 2분의 1하고요. 마이너스 3 넣으면 0 나왔죠? 0보다 작거나 같은 작은 범위네요. 그럼 여기겠네요. 여기. 그럼 x의 마3보다는 크고 플러스 2분의 1보다는 작은 애. 얘가 2층. 그래서 우리는 수직선에다가 1, 2층을 그려놓고 공통된 범위를 칠해서 말하면 그게 답인 거예요. 자, 수직선에다 갑니다. 1층부터 갈게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또는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은 거. 1층입니다. 층수 맞춰주세요. 이렇게 1층 해주시고요. 자, 2층이죠. 2층 갑니다.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보다 왼쪽에 있죠. 그럼 마3보다 크고요. 2분의 1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 2분의 1은 3보다 왼쪽이겠죠? 2분의 1. 당연히 3보다 작잖아.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이게 2층. 그래서 1, 2층 모두 포함되는 부분은 여기겠네요. 여기. 그래서 x는요. 마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다. 됐죠? 끝. 그래서 그냥 부등식 두 개 풀어서 공통된 범위 말해주면 된다. 라는 거고 그거를 우리 수직선에다가 1층과 2층으로 구별해서 지어준 다음 눈으로 보면서 말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풀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3번 문제 하나 정도만 간단하게 봤고요. 자, 확인 문제 2번으로 밑으로 넘어가시면 다음 부등식을 푸세요라고 했죠. 이 패턴은요 앞에서 봤던 겁니다.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각각 따로따로 해서 연립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3이 뽕뽕 x제곱 더하기 2x보다 작을 때 식이랑 x제곱 더하기 2x가 8보다 작을 때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되는 겁니다. 자, 식정리 좀 해볼게요. 여기는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이 0보다 큰 범위를 말하시는 거고 두 번째 식은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8이 0보다 작을 때 범위를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래로 불러긴 2차 함수입니다. 인수분해가 됩니까? 라고 하면 인수분해가 웬만하면 되는 형태로 줄 겁니다. 그 이유는 x축보다 위에 있니 아래에 있니의 경계는 x축 위에 있는 점이거든. 그래서 인수분해가 웬만하면 될 거고요. 지금처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해서 0보다 큰 범위 말해주고 마찬가지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해서 0보다 작은 범위 말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아래로 불러긴 2차 함수인데요. x에다가 1 넣으면 0 나왔고요. 마이너스 3 넣으면 0 나왔죠. 0보다 큰 범위입니다. 여기입니다. 위에. 요 범위가 되겠고요. 두 번째 아래로 불러긴 2차 함수고요.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왔어요? 2하고 마이너스 4였죠. 0보다 작은 범위니까 여기를 말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x는 마3보다 작은 수 또는 x는 1보다 큰 수가 올 때 얘를 1층. 마찬가지 x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을 때 그때를 2층으로 설정하신 다음 수직선에다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보시면 돼요. 자, 마3보다 작을 때 또는 플러스 1보다는 클 때 얘가 1층. 그 다음 2층은요. 마이너스 4죠. 마3보다 왼쪽으로 한 칸 가야 되겠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요. 플러스 2는 저기 1보다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여기가 2겠죠. 요렇게. 그럼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도 만족하고요. 여기도 만족하죠. 이걸 다 말해 주셔야 돼요.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3보다 작은 수이거나 아니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수가 되겠습니다. 끝. 그래서 여기까지 이 두 개의 구간을 말해 주시는 게 이 문제의 적당한 답인 거야. 그림을 그리고 눈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딴짓하시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눈으로 보셔야 되고 계속 딴짓하면서 놓치다 보면은 뒤에 있는 얘기 하나도 뭔 말인지 모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언제부터 네가 놓친 건데? 라고 하면 그때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분명히 수업 때 영상으로 모든 걸 다 기록해 놓고 남겨놓고 있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발. 그래서 꼭 잘 집중해 주시고 지금처럼 또 정리해 주시고 그려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나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너도 그려주셔야 돼. 나만 그리는 게 아니라 너도 그려야 된다고. 너도 문제 풀 때 계속 그려주시고 눈으로 보시고 확인하신 다음 문제 푸시고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자, 대표 문제 1번 보시면요. 부등식을 푸세요 라고 해서 첫 번째 식 나와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넘겨서 식 정리 먼저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x제곱 될 거고요. 마이너스 x 있고요. 빼기 12가 0보다 작음. 됐죠? 자,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써야 되냐라고 고민한다면 굳이 안 써도 상관없죠. 더하기 빼기니까. 그리고 나서 뭘 봐야 돼요? 예,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x 빼기 4,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돼서 0보다 작은 범위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2차 함수죠. 아래로 블록이고요. x에 누구 넣으면 0 나오니? 라고 했을 때 4 넣으면 0 나오고 마이너스 3 넣으면 0 나왔다. 그럼 0보다 작은 범위는 얘네들이 0보다 작은 애들이 되겠죠. x에 마3보다는 크고 4보다 작은 애 넣었을 때 그게 1층. 끝. 됐죠? 첫 번째 2차 부등식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차 부등식 풀 줄 알아야 돼요. 인수분해해서 그래프 그려서 함수로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는요. 2x제곱 더하기 x 빼기 3이 0보다 크네요. 이거 2x제곱 더하기 x 빼기 3이 0보다 크다가 두 번째 부등식.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되겠죠? 2하고 1이 되고요. 3하고 1이 될 거고요. 밑에다 마이너스 주면 되니까 2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1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럼 0보다 큰 범위니까 여기를 말하면 되는 거지. 1보다 큰 수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수. 그거 넣으면 0보다 크게 나오겠네. 그럼 x의 범위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수이거나 1보다 큰 수 넣으면 되겠네. 얘가 2층. 그래서 자 1, 2층을 수직선에다 한 번에 그려서 공통된 범위를 말해 줍시다. 인 거야. 자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층.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자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5인 겁니다. 마3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수 또는 플러스 1이면 4보다 왼쪽이겠죠. 1보다 큰 수. 얘가 2층. 그래서 1, 2층이 모두 있는 구간을 여러분들이 답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답 X는요. 마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수이거나 또는 x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애 넣으면 되겠네요. 이게 다 답인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주셔야 첫 번째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끝났죠? 그럼 사실상 너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앞에서 했던 2차 부등식을 각각 푼 다음 공통된 범위 수직선에 칠해 놓고서 답이라고 말하면 돼. 이게 끝. 그치 영수야? 쉽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이번엔 두 번째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앞에 두 개 따로 보고 뒤에 두 개 따로 봐서 연립하면 끝. 됐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패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자 참고로 저 7x 빼기 3을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7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이쪽이 벌어져 있으니까 큰 쪽이었죠. 얘가 큰 쪽이었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10이 왼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x제곱 플러스 3x 빼기 10이 0보다 작다 되겠네요. 짠. 됐죠? 엥? 엥? x제곱이죠? 네. 7 아니죠. x제곱이죠. 네. 그럼 7이 왜 생겼어 갑자기? 네. 깜짝 놀랐네요. Would you like something drink? 네. 됐죠 여기까지.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식부터 정리합니다. 인수분해가 되네요. x 빼기 3, x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음. 자 x 플러스 5, x 빼기 2가 0보다 작음.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개의 그래프 그려서 또 x의 범위 얘기할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차 부등식을 풀 때 나는 계속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x축을 그은 다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나랑 똑같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그래프 그리고 눈으로 파악해서 보는 게 가장 빠른 풀이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항상 그리세요.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이 먹어서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거나 대수라는 과목을 공부했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연산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리고 눈으로 봅시다. 자, 첫 번째죠. 아래로 블록이고요. x에 3 넣으면 0 나오고 1 넣어도 0 나오는 애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여기를 말해달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인데요. x에 2 넣으면 0 나오고 마이너스 5 넣으면 0 나왔죠.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여기를 말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결론, x는 1보다 작거나 같은 수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은 게 1층 첫 번째 부등식 답이고요. 등호가 있어서 등호도 붙였습니다.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범위, 등호가 없죠. 얘는 두 번째 2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선의 1, 2층을 그려봅시다. 자, 첫 번째 1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1층, 또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1층. 그 다음 마이너스 5는요 1보다 왼쪽으로 많이 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요. 2는요 1하고 3 사이 한가운데 있을 겁니다. 요렇게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애들, 여기가 2층. 그래서 1, 2층이 모두 있는 영역을 여러분들이 색칠해 주시고, 예를 말하면 그것이 바로 다음 연립 2차 부등식의 답이었다. 끝.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2차 부등식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연립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은 첫 번째 범위를 만족하는 x값, 두 번째 범위를 만족하는 x값들을 쭉 공통된 걸 찾았을 때 이렇게 나오면 되겠음 이라는 말이잖아. 그럼 결론은 뭐 하냐면 네가 이걸 풀어.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했더니 그게 이거랑 같은 거야. 됐죠? 그럼 구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줄 딱 여기입니다. 이거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되죠? 그럼 되니까 인수분해해서 x-5, x-1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음이라고 쓰면 바로 눈으로 보이죠. 아래로 블록인데 누구 넣으면 0 나왔어? 1 넣으면 0 나오고 5 넣으면 0 나왔어. 그럼 x의 범위는 뭐가 돼?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이게 1층인 거야. 끝. 됐잖아. 그럼 연립부등식에서 첫 번째 부등식의 해를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부등식을 이제 봐야 되겠죠. 이거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요? 되죠. 여기 2하고 k 둘 다 마이너스. 됐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x-2, x-k가 0보다 크다. 됐죠? 그럼 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야.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야. x에다 누구 넣으면 0 나와? 2 아니면 k지. 그럼 여기서 문제. 0 만드는 게 두 개가 있어. 하나는 2고 하나는 k래. 그럼 왼쪽에 있는 건 2야 k야? 맞아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할래? 어차피 왼쪽에는 2 아니면 k 둘 중에 하나가 오는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해? 첫 번째 2가 왼쪽 k가 오른쪽일 때 그림. 그럼 두 번째는 k가 이번엔 왼쪽 2가 오른쪽일 때 그림. 다시 말하면 k가 2보다 클 때 그림, k가 2보다 작을 때 그림으로 나누자고. 됐어요? 그러면 저 그림 아니면 이 그림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야, 도대체 누가 k인데 누가 인데 나도 몰라. 그럼 뭐해? 어차피 왼쪽 아니면 오른쪽 둘 중에 하나 아니요.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 있죠. 선생님 그럼 2가 k면 어떡해요? k가 2면 어떡해요? k가 2야? 그럴 수도 있지. k가 2라면 어떻게 그려져? 아래로 블록인데 x가 2일 때 한 점에서 만나는 접하는 형태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됐음? 그럼 결과적으로 두 번째 2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는 요 세 개의 상황 중에 하나일 거야. 받아들여.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서 아 이거 K 누군지 모르네? 그럼 그림 못 그리네? 아니 그럼 못행가 아니라 나눠서 봐야지. 지금처럼.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일 때입니다. 우리 지금 0보다 클 때를 봐줘라고 했으니까 2보다 작은 애 또는 K보다 큰 애. 이게 답일 겁니다. 아니면 두 번째 상황이면 K보다 작은 애 또는 2보다 큰 애. 이게 답일 겁니다. 아니 세 번째 상황이면 2를 제외한 모든 값들이 다 답일 겁니다. 됐죠? 0보다 큰 값이죠. 그러면 우린 뭐가 됐든 1층과 2층을 땅 수직선에 그려서 자 공통된 거를 말했더니 어떻게 나와야 돼?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아요. 이게 공통된 범위예요.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닐까?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게 1층이었어. 뿅. 됐죠? 자, 2층을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K가 2보다 크다면 이런 그림, K가 2보다 작으면 이런 그림, K가 2라면 이런 그림 나올 거 아니야. 어쨌든 뭐가 됐든 2보다 작은 애를 표현하거나 2보다 큰 애를 표현하거나 혹은 2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표현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누구는 언급한다? 2는 언급할 거야. 됐음? 받아들여? 그럼 자, 첫 번째 상황이었다면 K는 어떤 애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 나도 잘 모르겠고 여기다가 2층을 그렸을 때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애가 공통된 범위여야 돼. 됐음? 그럼 다시 말하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여기가 공통된 범위여야 돼. 받아들여? 여기만 공통돼야 돼. 그럼 더 공통된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서 1번 말고 2번 먼저 얘기할게. 왜? 야, 2번처럼 나오면 X는 2보다 큰 애 아니면 K보다 작은 애죠. 그럼 여기 2보다 큰 애 이렇게 가야 되지. 맞아? 그럼 2보다 큰 애라고 하면 공통된 건 2하고 5 사이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은 1하고 2였잖아. 그럼 맞아 틀려? 틀리네. 그럼 이 상황은 안 돼. 두 번째, 세 번째 상황이었으면 K가 2였다면 누구 넣어야 0보다 커? 2 빼고 다요. 그럼 2만 빼고 나머지는 다 답입니다가 2층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공통된 범위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1하고 2 사이. 여기만 답이래매. 그럼 세 번째, K가 2인 상황도 답은 아닐 거야. 그럼 뭐야? 첫 번째 상황일 거라고. K가 2보다 클 때. 그래서 어떤 애? 2보다 작은 애가 2층이고요. 얘가 2층이고요. 그 다음 K보다 큰 게 2층이에요. 그럼 K를 내가 여기라고 해봐야지. 이렇게 2층이에요. 이렇게 표현된 거지. 됐어? 아, 또 문제가 생겼죠. 2보다 작은 애라고 해서 자, 2보다 작은 애. 공통된 부분 여기 나왔네. 1하고 2. 맞네. 근데 문제는 여기도 공통된 거잖아. 그럼 이 모습이 보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무슨 뜻이야? K가 5보다 더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지. 됐음? 그러면 공통된 부분 말해주세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거요. 문제에서 말한 답 만족하네요. 끝. 됐음? 결론. 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나 나올지 몰라. 그럼 뭐 해야 돼? 이걸 나누고 다 보셔야 돼. 납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마지막에 결과인 답만 보고서 뭔가 해석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 중간에 과정이 중요해. 지금처럼. 다시 어떻게 봤어? 1층 X의 범위 말했어. 2층 X의 범위를 말하고 싶은데 K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K가 2보다 큰 수면 이렇게 그려져서 2보다 작은 애가 답이거나 K보다 큰 게 답이라고 표현할 거야. 이렇게 그려져 K가 2보다 작은 수였으면 X의 범위는 K보다 작은 수이거나 2보다 큰 애가 답일 거야. 만약 K가 2였다면 2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답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연립부등식의 해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것만 있어야 되죠. 그럼 어떤 그림이어야 된다? 얘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왜 안 돼? 실제로 그렸을 때 2보다 큰 범위, 2보다 큰 애가 2층이에요 하면 2하고 5 사이 여기가 칠해줘야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는 1하고 2를 칠했잖아. 그래서 안 돼. 그럼 2가 아닌 모든 실수예요 라고 하면 1하고 2도 칠하고 2하고 5도 칠해야 되겠죠? 2 빼고 다 2층이니까. 그럼 마찬가지 이렇게 답이 안 나온다고. 그럼 이렇게 답이 나오려면 첫 번째 그림 K가 2보다 큰 그림이어야 되고, 그럼 2보다 작은 애들 2층 그렸습니다. 공통인 해 나왔네. K보다 큰 애들을 그렸을 때 이쪽 오른쪽에선 공통된 부분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K를 어디까지? 5보다 큰 수로 밀어 넣으셔야 됩니다. 해서 결론 K는 누가 온다? 5보다 큰 수가 와야 된다가 첫 번째야. 됐음? 이게 왜 첫 번째냐면 처음엔 항상 범위만 먼저 정하세요. 누구보다 큰 수일까 작은 수일까. 그리고 나서 뭘 봐야 돼? 꼭 같은 수면 어떡하지? 까지 보셔야 됩니다. 됐어? 자, K는 5보다 큰 건 확실해. 그럼 K에 5가 왔을 때는 공통된 부분 있어 없어? 이쪽에서 공통된 부분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죠. 왜?
K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O에는 구멍이 칠해져 있잖아. 그럼 둘이 똑같이 5가 돼도 공통된 값은 존재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K에 5가 와도 어차피 답은 얘만 답이라고 말하겠지. 그래서 K 자리엔 5가 와도 상관이 없네요 까지 보고 답을 말해 주셔야 돼. 됐음? 다시 결과를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영상을 찍는 거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필기에 가면 결론만 보인다고. 그럼 중간과정이 이해가 하나도 안 되니까 뭔 말인지 1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고 보라고 하는 겁니다. 안 오신 분들한테 영상을 보라고 계속 강요하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근데 안 보고서 봤다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liar. 할 말이 없어요. 네. 우주 썸띵들이 네. 굿.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뒤로 갑니다. 대표 3번. 대표 3번 보겠습니다. 자, 대표 3번 문제 보시면요. 연립 2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많이 보던 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문제에서 어떤 상황인지 좀 읽어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가로가 5km, 세로가 3km인 직사각형 모양의 경기장을 만들 거고요. 개 크네. 5km면? 5km면 여기서 운정까지 직선 거리가 거의 5km걸? 배달교회 거기까지가 거의 5km걸? 뭘 만들려는 거지? 오, 기대되게. 자, 그 다음 폭이 일정한 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요렇게 만들고 여기에 폭이라고 했으니까 폭? 요 길이죠. 요 길이가 일정한, 요 길이가 일정한, 요 길이가 일정한, 요 길이가 일정한 같은 길이라는 얘기겠네요. 일정한 공원을 조성할 겁니다. 공원의 넓이를 여러분들이 48 이상 84 이하가 되도록 만들어 보고 싶어요. 공원의 폭은 어떻게 결정하면 될까요? 라는 거죠. 자, 공원의 폭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얘를 x라고 할 거고 우리는 이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목표가 됩니다. 모르니까 모른다고 했고 문자로 표현한 다음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 요 테두리의 넓이잖아. 그럼 전체의 넓이에서 안에 있는 알맹이 빼면 테두리만 남겠죠? 끝났습니다. 받아들일까요? 자, 그럼 폭을 x라고 했으면 요 길이가 x, 요 길이도 x, 저 길이도 x, 그 길이도 x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요 길이는 몇이 돼? 2x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는 뭐가 돼요? 2x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됐죠? 그러면 2x 플러스 3이랑 2x 플러스 5를 곱한 값이 바로 전체의 넓이가 될 거고 거기서 경기장의 넓이죠. 3, 5, 15를 뺀 값이 공원의 넓이. 됐죠? 됐어요? 이때 이 공원의 넓이가 48 이상 84 이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끝. 내가 세울 수 있는 관계식은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을까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써서 뭐해? 연립해서 연립부등식의 x의 범위만 하면 되겠죠? 네, 왜요? 공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전체에서 안에 있는 경기장 넓이를 빼면 공원만 남을 거 아니야? 이해 안 됐죠? 자, 그래서 정리해 봅니다. 일단 안에 있는 식은 좀 정리해야 되겠죠. 전개해서 요 식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전개하면 4x제곱이고요. 이렇게 하면 10이고요. 여기는 6이니까요. 16x고요. 그 다음 이렇게 3하고 5 하면 15, 마이너스 15 없어지네. 오, 그럼 이렇게 되네요. 짠, 짠. 요거 구하면 되네요. 자, 앞에 있는 2개 먼저 봅니다. 4x제곱 플러스 16x 빼기 48이 0보다 크거나 같음. 됐죠? 어차피 양변에 똑같은 수 4를 나눠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x의 범위는요. 됐죠?
그래서 양변에 4를 나눠서 쓸게요. 어차피 0이니까 그냥 0이지 뭐. 그럼 얘는 인수분해 되네요.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2 0보다 크거나 같음. 이게 첫 번째 1층.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둘이 연립합니다. 그럼 4x 제곱 더하기 16x 빼기 84가 0보다 작거나 같음. 양변에 또 4를 나눠주면 x 제곱 더하기 4x 빼기 21이 0보다 작거나 같음.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3 0보다 작거나 같음. 됐죠?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 아래로 블록 2차인데요. x에다가 2 넣으면 0 나오고 마이너스 6 넣으면 0 나온댔어요. 클 때니까 여기 말하면 되겠죠? 그럼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은 수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말해주셔야 됩니다. 1층. 자, 두 번째 2층 이야기합니다. 2층은요. 마찬가지 아래로 블록 2차 함수고요.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3하고 마이너스 7이죠.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x는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2층. 그래서 결론. 수직선에다가 x의 범위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야호! 1층부터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음. 이게 1층. 그 다음 2층 갑니다.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음이 2층. 야호! 여기까지. 그래서 결론.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1, 2층이 모두 있는 x의 범위를 말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설정한 x는 폭의 길이였죠. 맞아? 그럼 야 여기서까지 폭이 몇이니?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7이요.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럼 뭐야? 0보다 큰 애들. 그래서 0보다 작은 쪽은 안 봐요. 0보다 큰 애들만 말해주시면 그게 폭의 길이의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는 0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작은 쪽은 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끝. 그래서 결론 2m 이상 3m 이하로 2km 이상 3km 이하로 만드시면 되겠네. 호수공원 짓나 보다. 안 궁금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답을 말해 주세요. 자,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왜 2차인데요? A는 0이 아니니까 2차가 살아있으니까 됐죠? 만약 이 말이 없으면 이거 몇 차인데? 라고 말했을 때 2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0이 아님을 써놓고서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누가 봐도 2차 방정식. 이때 자 2차 방정식과 그 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근이 무슨 뜻이었죠? 해. 해가 무슨 뜻이었죠? 해서 근이라고 말하면 진짜 답이 없는 거죠. 그때부터는. 됐죠? 근이 뭔데요? 참이 되게. 뭐가 참이 되게? 등식이 참이 되게. 그래서 서로 같아지도록 만드는 적당한 그 x값을 우리는 근이라고 불러. 해서 방정식과 근이 나온 문제들은 사실상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는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일단 첫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의 근을 편의상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은요. a분의 c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니면 두 번째 상황. 실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 개수. 이건 시옷 안 들어간 것 같았어. 개수. 그 발음은 개수로 하고 쓸 때는 개수로 써요. 쓰는 건 개수고요. 쓸 때는 개수로 써요. 발음은 개수로 하고요. 네. 너무 모른다 한글. 됐죠? 자,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린 뭘 봅니까? 판별식 보죠. 그래서 정확하게 판별식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수인 근, 실근을 갖고요. 판별식이 0이면 내 눈에 딱 근이 한 개밖에 안 보여. 왜야? 중근이라서요.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실근의 개수라는 건 이거죠. 다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2개야 라고 하면 판별식 0보다 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있다는 얘기.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1개야 라고 하면 판별식이 0이라는 거죠. 중근을 가짐. 다음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갖고 있지 않아. 실근의 개수가 0이야.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실수인 근을 갖는다. 실수인 근을 갖긴 갖는데 그게 서로 다른 두 개인지 중복된 건지 나도 모르겠음. 그래서 얘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야기 세 번째. 나는 얘를 근의 성질이라고 불러요. 방정식이 나오고 근이 언급되면 딱 여기까지만 얘기하시면 돼. 자, 근의 성질이 뭡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근의 정의죠. 근이 뭐라고요? 네, 다음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적당한 x값. 그럼 당연히 근이 나왔어? 근이 뭔데? x에다 대입하면 0이 나오게 만드는 적당한 값이야. 그러니까 뭐 하면 돼? x에 대입해. x에 대입하면 등호 성립합니다. 그래서 네가 등식 하나를 만들 수 있어. 됐죠? 그래서 한 근이 1이에요 라고 하면 그래 1로. 그래서 나오는 등식 갖고 문제 풀면 돼. 라는 거. 두 번째, 켤레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수가 유리수일 때 혹은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고요. 개수가 유리수야 한 근이 플러스 루트면 다른 근은 마이너스 루트. 개수가 모두 실수였어 한 근이 플러스 i면 다른 근은 마이너스 i. 켤레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너한테는 한 근만 준 것 같지만 사실상 두 개 근을 다 준 상황이니까 그 두 개 근을 가지고서 근각의세 관계를 쓰든 아니면 식을 만들어서 풀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여러분들이 3차 방정식도 배웠죠. 당연히 a는 0이 아닌 3차입니다. 그럼 3차 방정식 때 뭘 배웠어요?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거 배웠습니다. 근각의수의 관계. 세 근의 합, 둘씩 곱해서 더한 값, 세 근의 곱. 맞아요? 기억나셔야 될 거고 안 나시는 분들은 교재 앞에 뒤져보셔야 되겠죠? 3차 방정식도 근각의수의 관계가 있다? 라는 걸 배웠고 그 다음 판별식은 배웠다 안 배웠다? 안 배웠습니다. 왜? 판별식은 2차한테만 있거든. 그럼 3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 있습니다. 좀 더 있어 보이는 말로 극대값과 극소값의 관계를 갖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 배워요? 내년 미적분에서. 그래서 그때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 했을 거야. 3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얘가 세 근의 합, 둘씩 곱해서 더한 값, 세 근의 곱을 갖고 풀 수 있는 근각의수의 관계 문제가 아니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래서 이 3차식을 1차식과 2차식의 곱의 형태로 무조건 쓸 수 있을 거야. 왜? 그럼 1차식이니까 0 만드는 값 누군지 알 수 있겠네? 그럼 요 2차식 0 만드는 값을 내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2차식을 0 만든다. 2차 방정식. 그럼 2차 방정식이 갖고 있던 성질을 다 갖고 있음. 예를 들면 어떤 거? 켤레근. 그래서 3차 방정식도 켤레근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가 플러스 루트면 다른 하나도 마이너스 루트인 상황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문제를 몇 개 풀어봤네. 그래서 딱 요 정도입니다. 방정식에서 근이 언급됐을 때. 근데 여기에 조금 더 특이한 친구들이 나와요.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언급됐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근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 언제냐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또는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또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세 가지 정도. 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할 때가 있어. 지금처럼. 그럼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사실 전제 조건은 다 이거야. 여기서 그냥 비벼주시면 돼. 어떻게 합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죠. 여기서 양수라는 게 무슨 뜻? 양의 실수죠. 됐음? 양의 실수를 갖고 있는 거야. 몇 개? 두 개. 됐죠? 두 개. 받아들여?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 두 개라고 했죠? 서로 다른 두 개예요? 그런 말은 아니지. 그럼 중복되는 두 개예요? 그런 말도 아니죠. 됐음? 그럼 두 개라는 말은 서로 다른 두 개일 수도 있고 중복되는 두 개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린 다 뭐 해야 돼? 서로 다른 거일 때도 있고 같은 거일 때도 있으니까 이거를 전부 다 확인해 봐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확인합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입니다. 내가 편의상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표현하면 모두 양수니까 둘이 더하면 몇 나와야 돼? 0보다 큰 수 나와야 돼. 됐죠? 두 근의 합. 제가 0보다 커야 됩니다. 두 번째, 둘 다 모두 양수니까 둘이 곱하면 0보다 어떨까? 크겠죠. 됐음? 두 근의 곱, 근각의 관계. 됐음? 마지막, 두 개인데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건지 같은 건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나올까? 0보다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0이 나올 수도 있겠죠. 됐음? 끝. 이렇게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상황 볼게. 두 근이 모두 음수야. 두 개의 근이 모두 음수야. 음수. 음의 실수 줄임말. 됐음?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음수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편의상 두 근을 역시 마찬가지 알파와 베타라고 설정을 하면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어떨까? 작겠죠. 음수 둘이 더 있으니까. 두 번째, 알파 베타 곱한값은 0보다 어떨까? 크겠죠. 왜? 음수 둘이 곱하면 0보다 크거든. 양수 나오잖아. 마지막, 판별식은 어떻게 될까? 0보다 두 근이 모두 음수야. 0보다 어떨까? 크거나 같겠지. 왜? 판별식은 개수에 대한 얘기잖아. 맞아? 서로 다른 두 음수일 수도 있고 중복되는 한 개의 음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님?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됐어요? 받아들여?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될까? 봐봐. 하나는 양수인근이고 하나는 음수인근을 가져 라는 말이잖아. 그럼 부호가 달라. 그럼 둘이 더한 값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몰라요. 됐음? 양수가 나와도 되고 음수가 나와도 되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을 내가 보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될까? 0보다 작겠죠. 됐습니까? 그럼 마지막, 판별식 0보다 어떨까요? 커야 되겠지. 왜? 하나는 양수고 하나 음수니까 서로 중복될 리가 없잖아.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따라옴? 자, 여기서 마무리로 하나만 더 정리해 드릴게.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2차 방정식 근각의 세관계 두 근의 합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거죠.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건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뜻일 거야.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판별식이죠. B제곱 빼기 4AC. 이거 무조건 0보다 크다는 말일 거야. 됐음? 그럼 여기서 봐봐.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건 A와 C의 부호가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AC의 부호가 다릅니다. 이 A와 C의 부호가 다른 수야? 그럼 둘이 곱했으면 양수야 음수야? 다르니까 양수 음수. 음수를 뺐죠. 맞아? 음수 앞에 마이너스 붙었지.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그럼 B제곱은 0보다 어떤 수? 크거나 같은 수 아님? 제곱했으니까. 맞아? 그럼 제곱수에다가 양수를 더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럼 0보다 어떨까? 당연히 크겠지. 그래서 결론, 판별식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보면 돼? 두 근의 곱만 보면 돼. 됐어?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으면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거든. 왜? A와 C의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판별식은 제곱에다가 양수를 붙인 거니까 0보다 클 거야.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두근이 모두 음수일 때,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 관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까지만 얘기해 드리려고. 원래는 요거 말고 뒤에 172페이지로 가면 이제 근의 분리라고 해서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 연습하는 거는 네,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래서 171페이지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그리고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른 부호일 때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해 드렸고 문제를 그냥 딱 대표용 1번 하나만 푼 다음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 방금 했던 이야기는 막 새로운 이야기를 새롭게 뭔가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네가 알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한 거예요, 지금처럼. 그래서 차분하게 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딱 요 한 문제만 풀고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수업은 수투, 수학2를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대표 문제 1번. 보세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달라요.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달라요. 그럼 나 뭐만 보면 돼? 두근의 곱, 근각의 수의 관계죠. 그게 0보다 작아. 이것만 보면 되겠네. 끝. 그럼 두근의 곱입니다. 2차 방정식 근각의 수의 관계 두근의 곱 A 자리에 1이 있고요. 얘가 다 C인 거죠. 그럼 결론. K제곱 빼기 3K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는 말이네.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인수분해가 되죠. K 빼기 2, K 빼기 1. 그럼 K는 어떤 애? 아래로 블록. K에 1 넣으면 0 나오고 2 넣으면 0 나오는데 0보다 작은 범위 말해줘 했으니까 K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수가 오면 되겠구나. 끝입니다. 됐죠? 두 번째입니다.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두근이 모두 양수예요. 두근의 합이 0보다 클 거고 두근의 곱도 0보다 클 거고 양수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왜? 서로 다른 두 개라는 말은 없으니까요. 중복될 수도 있거든. 두근의 합입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K 플러스 2가 0보다 큰 수여야 돼. 첫 번째. 자, 두근의 곱이죠. A분의 C K-6도 0보다 커야 돼. 두 번째. 아니, 두 개로 끝난 게 아니냐. 또 있네. 판별식이죠. 판별식 K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 K 빼기 6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정리 한번 합니다. K제곱 여기는 플러스 4에서 빼기 4 없어지고요. 4에서 6, 4, 24네요. 28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음. 이게 세 번째. 됐죠? 그럼 뭐야? 이 세 개 다 연립해야 되네? 1층, 2층, 3층까지 나오네요. 끝.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1층입니다. K는 어떤 수? 마이너스 2보다 큰 수. 2층입니다. K는 어떤 수? 6보다 큰 수. 3층입니다. K는 어떤 수? 누굴 넣든 28이니까 0보다 큰 거잖아. 됐어요? 최소 28이네. 맞나요? 그럼 이건 모든 실수. 그럼 세 개를 다 만족하는 K값의 범위는 뭘까요? 6보다 큰 애들이겠죠. 연립입니다. 그래서 수직선 그리고 연습해 주시고 나 바로 안 나왔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직선 그리셔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3층은 모든 실수. 나 3층이 모든 실수인 게 이해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 꼭지점의 X좌표 누구예요? K인가요? 네, 꼭지점의 K좌표 누구예요? 0이죠. 0 넣으면 몇 나와요? 28 나오죠. 그럼 얘는 K축이 요 밑에 이렇게 있는 거야. 누굴 넣어도 항상 0보다 크게 나와. 모든 실수가 답임. 그래프 그리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해야 되는 거는 그래프 그리고 판단하는 거. 그리고 연립할 때 필요한 부분은 수직선 그리고 색칠하는 거 정도라고 보시면 돼. 익숙해지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익숙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하세요. 그래서 빠르게 하시면서 함수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는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얘기해 보고요. 과제는 여기는 유형까지, 유제 문제까지 해오시면 됩니다.